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3월 마지막 주 들어오면서 시장이 참 또 변하고 있습니다. 색깔도 요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변하고 있는데 저희는 요리로 갈지 조리로 갈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또 길을 딱 잡아주실 분이 필요하죠.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윤석천 평론가님 모시고 시장에서 아시죠? 그 섹터. 네, 그 섹터에 대해서도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희가 모시는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네. 또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예. 저희 또 기운을 막 불러일으켜줄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예. 얘기를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요즘 시장이 어느덧 2,700선 훌쩍 넘어서 2,750까지 와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시장이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들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십니까, 요즘에? 글쎄요, 뭐 마땅히 올라야 될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특정 섹터, 그러니까 전기차 섹터, 2차전지 섹터를 놓고 보면은 좀 심술궂죠? 꼭 마치 봄 날씨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봄인데 그 봄이 쉽사리 오지 않는 네. 뭐 그런 모양을 띠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네. 사실은 아무리 이렇게 심술궂은 날씨, 바람도 불고 네. 또 가끔 가다가 이 날씨도 좀 차가워지고 그래도 네. 사실은 싹은 움트고 봄은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 사실 우리가 이게 그 2차전지 섹터의 어떤 저점에 비해서 네. 뭐 굉장히 많은 소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좀 그래도 올라온 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 뭐 역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좀 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코일링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은 마늘 다지듯이 네. 딱 다짐로. 예. 그래서 뭐 네. 차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 코일링이라고 표현을 하더만. 코일링이요. 예. 아우, 그 이게 전문 용어까지. 예, 예, 예. 네. 글쎄요, 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뭐 2차 전지의 봄날이 네. 사실은 않았다. 네. 사실 지난해 4분기가 혹한의 겨울이었다고 한다면 3, 4분기가 1분기는 이제 봄바람처럼 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심술궂기도 하지만은 네. 그래도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들이고 음. 싹들이 움트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바닥을 다지면 네. 보통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네네. 잘 다지고 난 뒤에는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 경우가 나오고요. 네, 그렇죠. 다졌으면 좀 길었다 갑자기 팍 튀어오는 경우가 네, 있고. 그렇죠. 예. 예, 예, 예.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지금 같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볼 때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소위에 쑥갈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보긴 합니다만 예. 그걸 다 안고 자생적인 변화나 그렇죠. 이런 것들 좀 나올 때가 됐다. 네,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뭐 그 밑바탕 뭐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 사실은 그 2차전지 섹터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거에 근본적인 흠집이 났다라고 본다면은 네. 사실은 우리가 그 2차전지 섹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될 필요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펀더멘탈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고 여전히. 예. 요즘 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뭡니까? 좋은 소식이 뭡니까? 가령 뭐 LNF가 네. SK온에 예. 그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수주예요. 이게 13조라고 하면은 그렇죠. 7년 동안에 13조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웬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 몇백억 수주만 해도 네. 주가가 그렇게 금방금방 반응을 하면서 쑥쑥쑥 올라가는데 그렇죠. 가령 뭐 1,000억대 정도의 어떤 뭐 수주만 한다고 그래도 굉장히 놀라운 반응들을 보이는데 네. 이거는 연간 거의 평균으로 따지면 연평균으로 따지면 2조 정도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작년 매출액이 거의 3배. 네, 그렇죠. 넘게. 그다음에 뭐 매달 됐지만은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랑 44조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시장은 물론 이제 가긴 갔지만은 상당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게 있죠. 네. 근데 결국은 이런 어떤 호재들은 사실은 시장에 언젠가는 녹여서 반영이 된다는 게 사실은 주식시장의 진리니까 네. 그게 녹여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쑥 하고 불기둥처럼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불기둥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긴 하지만 네. 아까도 LNF나 에코프로비엠 보면은
LNF는 좀 심해요. 네, 뉴스 그렇죠. 나오고 이게 뭡니까 그냥. 그 뉴스 나오고서 뭐 네. 뉴스 전에 좀 오르는 듯 하다가 뉴스 네. 나오니까 야 그래서 아. 이게 그 암만 우리가 이제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정보 비대칭성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미리 그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가 네. 사실 그 정보가 공개된 다음에는 팔고 나오는 이런 식의 어떤 그 한국 시장의 어떤 네. 구조적인 문제들을 또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뭐 그거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16만 원대 여기 언저리 샀다가 네, 그렇죠. 그 대규모 공급 계약인데 네네. 전년 매출의 한 3배 되는 네네. 공급 계약인데 한 19만 원, 3만 원 먹으려고 그거 쫙 당겼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아. 그 참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명확한 증거가 없고 네. 사실 뭐 금융이라든지 뭐 금감원에서 글쎄요. 뭐 이게 이것도 뭐 트레이딩도 사실은 뭐 거래의 한 방편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건데 네. 그게 그 한국의 그 개미 투자자들을 갖다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폄하해 자꾸 국장이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결과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그럼 요 내용들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네. 결국에는 LNF가 SK온으로 공급이 되고 네. SK온은 이제 현대차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 쪽에서는 지금 2차 전지 계속 키우겠다는, 그러니까 네. 전기차를 키우겠다는 입장 쪽에서 네. 이쪽이 계속 필요한 거죠. 아, 당연히 그렇죠. 예. EV3에 LLF 배터리를 갖다가 사용할 거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삼원계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그렇죠. 중국 건지 한국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EV3를 갖다가 북미 시장에 진출을 시키려고 한다면은 네. 궁극적으로 한국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배터리 솔직히 자체가. 중국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뭐 일부에서는 그런 염려들을 하는데 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지금 그 완성차 업체를 비롯해서 그 2차 전지 섹터의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탈중국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의 어떤 화두인 어떤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 탈중국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 일본 업체들도 조금 가져가기는 하겠지만은 네. 결국은 한국과 일본 업체 간에 어떻게 보게 되면 양분 나눠 갖는 형식이 될 텐데 네. 그것들은 뭐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예, 계속해서 예. 말씀드리지만.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쪽에서 아마 이제 전기차 메이커들도 네네. 지금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제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뭐 금리도 그렇고 네네. 여러 가지 또 소비자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가 확대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은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어차피 커질 걸 대비해서 그걸 미리미리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요. 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폭스바겐 CEO가 네. 북미 시장이죠. 네. 거기서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성장이 이상 없다. 네. 폭스바겐 내가 그 얼핏 봤는데 21% 성장했다고 그래요. 예. 4월달에. 그런데 그 무슨 그 뭐 캐즘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그 북미 시장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네. 우리나라가 이제 주력을 삼고 있는 건 결국은 북미 시장이니까 네. 1분기 지나고 2분기로 가고 그 3분기 뭐 4분기로 넘어갈수록 네. 사실은 이 성장률은 제가 생각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 왜 네. 그러냐면 IRA 보조금 대상 그 차종 자체가 네. 19조인가에서 그렇죠. 지금 30 몇 조까지 늘어났잖아요. 맞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보조금을 뭐 받는 그런 어떤 그 차의 어떤 그 종류 네. 이것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소비자 어떤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는 걸 뜻하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은 성장률이 좀 그 2분기 넘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좀 가다 보면은 네. 거기에 또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시장 금리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벌써. 실질 금리 내려오고 있죠. 이제. 실질 금리 또 네. 시장 금리 자체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본다 하면은 그 2차 전지 섹터, 네. 특히 뭐 그 전기차 시장에서의 어떤 북미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네. 글쎄요, 뭐 캐즘이라고 불러야 좋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뭐 테슬라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글로벌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시장에서의 고전, 뭐 유럽 시장에서의 고전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뭐 판매 대수를 줄인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자기들이 뭐 성장률 목표를 50%로 잡았으니까 그런 거지. 좀 목표만큼 세워놓고요. 예.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보니까 그래도 네. 국내 업체들 현대차가 잘하는 게 네. 1월달, 2월달 판매 대수 보니까 음. 뭐 테슬라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네네네.
북미 지역 2위예요. 현대차가. 어우, 대단하네요. 현대기아가 예, 예. 그래 차이는 많이 납니다. 예, 뭐 예. 4만 몇 대랑 8천 대니까 차이는 많이 나는데 네. 그 정도로 열심히 준비한다는 얘기는 네. 그럼 결국에는 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북미에 들어가는 이런 그렇죠. 자동차 업체 예. 포드나 GM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다 섭렵하게 되면 네. 이 과정이 끝나면 다음 레벨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게 네, 저는 가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게 지금 양극재 업체로만 일단 그 범위를 좁혀본다고 하게 되면은 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기타 양극재 업체들이 추가 수주의 어떤 공개가 머지않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겠죠. 예. 예. 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가령 뭐 일본 업체들도 있는 거고요. 예. 도요타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닛산이라든지 혼다라든지 뭐 우리나라는 이미 계약한 기업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양극재 업체의 수준은 계속될 거라는 어떤 전망들이 사실 뭐 시장에서는 이미 파다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게 머지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요즘에 또 나온 뉴스 중에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네. 이제는 뭐 이번에 연련 재무장관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태양광도 그렇지만 네. 전기차 네. 니네들이 설비 투자 열심히 하고 니들끼리 하다가 지금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네. 거기다가 뭐 가격 막 후려치고 들어오는 네. 거 이거 좀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하게 들어오게 되면 반턴비 가겠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네. 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시걸인가요? 그 브랜드 중에서 되게 좀 자동차라고 이륜차에서 자동차 사이 정도쯤 되는 차, 네네. 예. 전기차 가격이 네. 1,280만 원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도 자기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 다운시켜요. 네. 그러니까 중국 차들의 이런 치킨 게임 발 현상들이 이게 점점 확대돼서 여러 가지 전기차 업체들까지도 네.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격 인하 경쟁들이 나오다 보면 2차전지 업체들한테도 혹시나 뭐 단가 인하 압력들이 들어와서 글쎄요. 예. 뭐 일단 그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이죠. 네. 전기차 보조금, 특히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부분에서의 중국의 그 보조금 문제, 예. 과도한 보조금 문제를 지적을 한 거고요. 예. 사실 공화당에서는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어떤 법안들이 이미 몇 개 제출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네.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인데 네. 이걸 125%로 125%로 높이겠다. 그 혹시 이게 트럼프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아니죠? 공화당 쪽에서 지금 네. 이미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 두 번째는 네. 무조건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에 2만 달러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아까 1,280 예. 뭐 얼마? 1,280만 원? 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2만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400만 원 정도 되니까 예. 이게 북미 시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뭐 우리나라 현대차의 뭐 EV3라든지 3원기 배터리를 채용한 예. 대충 그 정도 가격이 될 텐데 네. 사실 글쎄요 중국산이 이 정도의 관세를 때려맞고 그 미국에서 네. 사실은 경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인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지금 얼마 전에 저기 전기차 회사 하나가 파산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피스커? 예, 피스커. 네, 피스커. 예. 뭐 일부에서는 뭐 이게 뭐 엄청난 뭐 캐증 구간을 못 견딘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네. 그 전부터 이 회사는 굉장히 위험했고 그렇죠. 자체 생산실도 없는 회사예요. 네. 이런 것 이걸 이 예를 제가 왜 드냐면은 중국산 그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했던 것처럼 네. 중국산 철강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처럼 엄청난 구조조정을 갖다가 겪을 수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LCD도 있습니다. LCD. 네, LCD는 예. 마찬가지고 네. 이게 이제 해외로 나가는 길이 북미에서도 막고 있죠. 네. 유럽에서도 전기차 그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갖다 본격화했잖아요. 네. 그럼 뭐 유럽은 바보입니까? 네. 중국산 전기차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그렇죠. 유럽이야말로 그 자동차 생산의 메카인데 독일 있죠. 얼마나 독일 잘해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탈리아 있죠. 네. 뭐 영국도 만만치 않죠. 프랑스도 자체적으로 뭐 저기 자동차 생산하고 있죠. 네. 전부 다 자동차 어떤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유럽의 강국들이.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지금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와가지고 초토화되는 걸 갖다가 어느 나라 국민들이 바라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유럽으로 못 가고 네. 북미로 못 가고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 자체적으로 이걸 소화를 하든지 네. 아니면은 뭐 동남아라든지 네. 뭐 남미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냥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그쪽으로 밀어내는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글쎄요 그쪽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과도한 투자가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산업 그 밸류 체인들이 네.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로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중국이 언제까지나 이런 그 회사들한테 보조금을 그렇게 엄청난 보조금을 갖다 뿌릴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중국은 뭐 글쎄요. 뭐 어디서 돈이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네. 중국도 나름대로 지금 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네. 보조금을 갖다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글쎄요.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는 어떤 판단이 들면은 뭐 중국의 그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 약간 힘들지 않아? 여러 나라들이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견제를 하고 있지. 이런 견제들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네. 시장은 점점 협소해지지 한다는 생각을 들면은 결국은 뭐 기존의 철강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반도체 회사들도 많았잖아요. 사실 네. 중국에. 네. 얼마나 많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뭐 망한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차라리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네네. 살만한 회사, 못 네. 살 회사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약간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기차의 큐의 확대가 시대가 들어왔을 때 그렇죠. 오히려 좀 더 나은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들이 이 성장률이 가시화되는 어떤 상황들 그게 예.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은 이미 뭐 침투율이 상당하지만은 네. 북미 시장에서 이게 가시화되는 시점에 만약에 중국산을 갖다가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걔네들이 가격을 무기로 해서 물밀듯이 들어올 거고 난리죠, 그렇다고 하게 난리. 되면은 뭐 자체적으로 뭐 일단 보조금도 또 받지 네. 또 판매도 많이 되지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자생력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뭐 forever 그러니까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더라도 네. 몇 년간 견딜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응축이 될 텐데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견제에 의해서 막히다 보면은 네. 사실은 그 중국 시장 내에 그렇게 수많은 그 산재한 배터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수가 사실은 도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에 또 시장 2차 전지 쪽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이유 저런 이유 막 갖다 대는데 결국에는 산업의 더 단단한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이다. 네. 이렇게 좀 결국은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쪽에서 그러면 요즘에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또 테슬라가 네. 드디어 이제 가격은 살짝 인상을 했습니다. 네. 네, 인상하기 시작하고 네. 그 중에서 또 우리의 강점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FSD, 네네. 얘가 풀 셀프 드라이빙 네. 이거를 작년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하려고 하다가 지금 조금 지나서 네네. 이제부터 이제 탑재하고 한 달간 무료. 네. 그러면서 그렇겠죠. 이제 예. 이제 테슬라 자사 모델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요거는 어떻게 전기차 업황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뭐 FSD가 북미 시장에서는 그래도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참 말들이 많아요. 사실 뭐 아우. 제가 북미 시장에서 FSD를 써본 거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보면 나오긴 나옵니다. 예. 나오기 그러니까 뭐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건데 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놀랍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 어떤 사람들은 또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평론가님께서는 그 차 타고 싶으세요? 일단? 아니 저는 사실 뭐 네. 사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지만 네. 우리는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어떤 자동차 브랜드가 주는 어떤 상징성이라는 걸 갖다가 아직은 무시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 뭐 테슬라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네.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타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신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그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브랜드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안정성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 뭐 운동성 아니면은 그 자동차 브랜드가 주고 있는 어떤 상징성 예.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시를 사실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예. 테슬라가 네. 사실은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랑 기존의 몇십 년 그 이력을 갖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게 되면은 네.
그 사실은 어떤 브랜드의 상징성을 갖다가 일반 대중들한테 각인을 시켰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물론 일부에 한해서는 분명히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각인시켰다는 거에는 뭐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대중적으로 완전히 퍼지기에는 사실은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가령 뭐 브랜드를 얘기해서 그랬지만은 네. 사실은 뭐 가령 뭐 벤츠에서 나온다거나 BMW에서 좋은 전기차가 나온다 그러면 네. 너 테슬라 살래 이거 살래 그러면은 네. 그 사실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기존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도 자기가 그 차를 타면서 느꼈던 그 어떤 감동 네. 뭐 이런 것들이 잊지 못해서 그 운전을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골라라 그러면은 아니 나는 이거 사지 내가 왜 그걸 사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사실은 테슬라 모델들의 어떤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좀 한계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같은 것들이 좀 그렇게 다양하지 않잖아요. 그 차가 좀 안 바뀌잖아요. 똑같이 찍어낸. 예, 네. 그게 어떻게 보기에는 장점인 측면도 사실은 있지만은 네. 사실은 그 차를 구매하는 중에 뭐 저렇게 한 가지 그 디자인만으로 예. 사실 그 실증 나고 뭐 이러는 것들도 사실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2020년도인지 예. 2023년도 모델인지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테슬라가 예. 뭘 통해서 50% 매년 성장을 한다라고 자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이런 식의 어떤 테슬라의 어떤 성장의 위축은 다른 브랜드들이 전동화가 진행될수록 그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대체적으로 뭐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FSD죠.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는데 네. 다른 회사들은 사실은 그런 뭐 물론 테슬라는 거기에 굉장히 우위를 갖고 있는 줄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네. 그런데 그 못지않게 내연기관차들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에 걸친 자신들의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구조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보면 이게 다르고 저 차를 타고 보면 저 브랜드 차를 타고 보면 분명히 다르다는 느낌을 이게 갖는 게 예. 사실은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 성장률이 좀 그 주춤주춤해진다고 해서 네. 그게 사실 모든 타 브랜드의 어떤 전기차의 어떤 성장률의 어떤 동반 어떤 주춤주춤해진 거나 둔화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리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테슬라가 둔화돼도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의 전동화 아니면 네. 전기차 판매량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전기차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감동을 주는 정치가. 네, 그게 사실은 뭐 지금 이미 기존의 브랜드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도 열심히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네.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니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런 쪽에서 그럼 요즘에 또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또 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리튬 가격 네. 바닥을 찍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찍게 되면 이제 소재 업체들도 네. 변화의 시작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들어보면서 일단 그걸 필두로 해서 조금 양극재 업체들이 좀 올라서긴 했습니다. 네네네. 네. 이 리튬 가격의 동향과 관련된 내용들,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탄산 리튬 가격이 10만 위안을 돌파했죠. 돌파했습니다. 10만 위안이 그 양극재 업체들의 BP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BP를 약간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그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서 양극재 업체들은 반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왜 그러면 이제 기존의 재고들은 어느 정도 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1분기에 끝난다, 2분기에 끝난다 말이 많지만은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분기를 넘어서 한 2분기 중반 정도면은 그렇게 비싸게 살았던 재고들을 갖다가 거의 다 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령 뭐 그 비싸게 샀던 것들 아니 싸게 샀던 것들이 점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재고평가 손이 아니라 재고평가 이익이 나오는 거고요. 네. 제가 어제 그 스팟 뉴스에서 봤는데 네. 알버말 같은 경우가 그 리튬 전광 스포디움을 갖다가 그 옥션, 그러니까 경매로 해서 요즘 팔잖아요. 예, 새롭게. 예. 그게 스팟 가격의 4월 예. 4월 인도 물량이 스팟 가격이 현재 스팟 가격이 10% 이상 그 프리미엄이 붙어서 경매가 끝났다는 거더라고요. 어우, 지금보다 더. 네, 그러니까 3월 달에 어떤 가격보다도 그 최소한 4월 달에는 10% 정도는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게 뭐 알버말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세계 최대의 광산 회사니까. 네.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에 그 알버말 주가가 예. 상당히 많이 오른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8% 올랐더라고요, 간밤에. 예. 간밤에 갑자기 많이 올랐죠. 네. 그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소음들이 있지만은 그 리튬 가격은 사실은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아, 예. 왜 그러냐면 광산에 그 여름에는 일을 못 한대요. 아, 더워서. 하긴 예. 그거 들어가면 하는데도 힘들 텐데. 뭐 저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름으로 갈수록 예. 사실은 그 생산량 자체가 약간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예,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그동안 너무 이제 과했던 어떤 어떤 투기적인 행태들은 네. 그러니까 막 비쌀 때 사가지고 너도나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사가지고 만약에 이득을 봤던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라갈 만하면은 다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격이라는 거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 가수요가 붙어야지 진짜로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게 사실 약간 투기적인 수요들. 네, 투기적인 수요들이 몰려야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코모디티 시장,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은 그게 더 극심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올라갈 만한 기미가 보이네 그러면 막 너도나도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어느 순간에는 이게 지수적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전혀 그 논리적, 이성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현상들이 얼마든지 벌어지는 게 사실은 그 어떤 원자재 시장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 리튬 같은 그 희귀한 금속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거기다 예. 금리 인하까지 해버린다. 네, 금리 인하까지 예. 해버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상승세들이 조금씩 누적이 되다 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투기적 세력들, 네. 투기적 수요들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또 요즘에 핫한 것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쪽에서도 뭐 저희가 알고 있던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소재 쪽이 아니라 새로운 또 변화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게 전고체 배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삼성 SDI가 지난 인터 배터리에서 네.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다 거쳤어요. 이제 2027년 가게 예. 되면 떡 나올 겁니다. 예. 라고 보여주고 있는 네.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음. 우리 또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이거 지금 사요? 네.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거 막 쭉쭉 잘 올라왔는데 예. 살까요? 글쎄요. 네. 그게 뭐 우리가 그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기술의 진화 방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로 가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음극재 자체도 리튬 메탈로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건 사실은 미래의 방향인 건 맞습니다. 네. 그게 맞는데 사실은 그 길이 그렇게 평탄할 거냐라는 거에는 의문의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전해액을 전해질과 고체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넨드라이트 현상 때문에 이 전해액은 액체니까 넨드라이트 현상 발생해서 이걸 밀어내도 액체가 그리 침투를 하니까 그렇죠. 그 이온 전도성에 문제가 없는데 네.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니까 이걸 밀어내면 거기에 공간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좋아요. 뭐 에너지 밀도도 좋고 뭐 충전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좋은데 문제는 열화. 그러니까 그 오래 충방전을 오래 반복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그 휴대폰 배터리를 쓰게 되면은 그 한 몇 년 지나면은 금방 열화되는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삼성 SDI 측에서는 거기다가 뭐 은나노 뭐를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넣어가지고 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저는 해결을 했다라는 걸 갖다가 그대로 말 그대로 믿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전고체 배터리의 가격이 얼마나 될 거냐. 네. 그게 제일 문제죠. 이게 제일 문제죠. 대량 사실은. 양산을 통해서 대량 양산을 가격을 통해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분간 2030년 정도까지는 지금 기존의 그 NCM이라든지 그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4배 정도 뭐 한 일부에서는 한 4배 정도는 비쌀 거라고 얘기를 해요. 최소 6, 7천만 원 될 거예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쓰는 그게 워낙 성능이 좋고 하니까 네. 쓰는 차들도 있겠죠. 네. 일명 우리가 이제 고급차라고 하는 하이엔드급 차에서는 그렇겠죠. 사실은 뭐 그거 뭐 별 문제가 되겠어요. 매덕 뭐 그냥 쉽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예. 그 시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음.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됨으로써 전고체 배터리가 된다고 해서 일반 그 NCM 그 삼원계 배터리가 일시에 사라지거나 네.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고체가 되게 되면 뭐 분리막 시장, 전해액 시장이 일시에 다 사라지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거다. 아, 예. 그래서 그 2030년에 그 전고체 배터리가 진짜로 양산이 돼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마켓 시어 자체를 갖다가 3%에서 5%. 그러니까 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한 5% 정도예요. 5% 정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뭐 95% 시장은 네. 거기는 뭐 LF 배터리도 일부 차지를 하겠죠, 마켓 네. 시어를. 대부분 3원 개 정도가 아. 다 장악을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네. 지금 그걸 기대를 하고서 예. 당장 들어간다? 글쎄요, 그게 실적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양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네. 그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아, 예. 네. 말끝이 흐려지셔서 예, 뭐 어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예, 예, 뭐 다양한 저희가 의견은 존중하는 있습니다. 입장 쪽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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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문 얘기 저런 얘기 다 예, 같이 예, 말씀을 드려야 예. 또 판단의 기회를 또 가져가시는 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LFB급은 네. 더 떨어지고 이건 네. 이제 그냥 뭐 아무나 쓸 수 있는 기술. NCM 계열이 약간 좀 대중화 쪽으로 가고 그렇죠. 예, 프리미엄급만 이제 다 전고체 쪽으로 쓰는. 예, 이렇게- 예. 그 프리미엄급이 완전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형식으로 쓰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다음에 오늘도 뭐 신문에 발표가 나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예. 그다음에 카이스트하고 하게 가지고 뭐 그 리튬 메탈 방식의 응급제를 예. 갖다가 했다. 그래서 거기 뭐 동산염 피라 말도 어려워요, 사실적으로. 저희 평론가님도 문과시잖아요. 예, 저도 문과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와 화학식이 막 나올 거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뭐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은 그거는 사실은 일단 논문에 발표되거나 이게 뭐 저기 그런 어떤 신기술이 발표됐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용화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어이, 겁니다. 그럼요. 예, 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 배터리가 최초에 개발된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쓰이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사실은 걸려야 되는 것들이고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일 거고요. 네, 안정성이고 그게 뭐 사실은 실험실이었는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했다고 해야 되더라도 예. 일단 밸류 체인이 갖춰져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양산할 때 가격, 수율 뭐 이런 문제들. 지금의 그 NCM 배터리 공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배터리가 나오는 데까지 수율 잡는데도 뭐 1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최소입니다. 네, 최소. 뭐 예. 1,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 것처럼 네. 그 양산이라는 게 이 네. 제조 역량, 그 양산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 양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반도체 부분도 사실은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고 이 그렇죠. 배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아 이거 뭐 기술 별거야 우리도 하면 됐지 하다가 한 발 한 발 물러서고 있는 이유가 사실 테슬라도 지금 배터리 내재화 하잖아요. 내재화 네.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어렵. 그게 뭐 예. 잘 된다라고 펑펑 돌아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글쎄요. 그게 객관적으로 펑펑 돌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또 돈도 많이 들고요. 예, 돈도 예. 많이 들고요. 예. 사실은 그 양산이라는 거는 몇 가지 조건을 갖다가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납기 첫째, 네. 납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율을 맞추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얘기가 갓길로 샜는데 아, 예. 사실 이런 신기술이 계속해서 발표된다고 해서 네. 그게 투자의 일시적인 호재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이런 기술도 있어? 그렇지만은 그게 그 상용화 돼가지고 양산이 돼서 상용화 돼가지고 그게 시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때까지는 네. 그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예, 예. 차라리 전기차라도 줘봐라. 그것도 아직은 못 하고 있는데 예, 전고체는 그런 느낌으로 예, 그래서 예, 예. 약간 좀 미래에 있는 걸 좀 많이 땡겼다는 느낌도 네. 예,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네. 차라리 우리 평론가님이시라면 안 하겠다. 아니 그것만 보고서는 삼성 SDI를 안 한다는 얘기죠. 아, 그것만 보고서는 그것만 보고서는 네. 그렇지만 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전고체 배터리만 하는 건 아니니까. 시장에서 이제 관련주라고 막 움직이는 예, 종목도 예, 있다 예. 보니까 예, 그런 그러니까 쪽에서 뭐그 가령 뭐 배터리 회사에 투자하게 되고 그럼 밸류를 잘 따져서 네. 그건 뭐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정도까지는 많은 해답을 주신 겁니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 지난번에 저희 평론가님과 얘기하다가 나는 이거 샀다라고 했던 후툭 던졌던 종목이 갑자기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네네네. 예, 코스모 그룹이었죠. 네네네. 네, 코스모 신소재. 네네. 예, 그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네. 갑자기. 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요. 예, 네. 아직 보유 중이신 거죠? 아 저는 갖고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또 이제 주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관심이 많아졌던 것 같은데 또 내리고 있죠. 예, 또, 뭐 올랐으면 또 살짝 내리겠죠. 예, 그런 차원인데 이쪽에도 그냥 어떻게 뭐 양극화 물질 관련된 쪽에서도 뭐 큰 변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아 저는 큰 변화는 없는 거고요. 네. 최소한 그 단결정, 특히 네. 소립형 단결정 분야에서는 네. 사실은 이 코스모 신소재가 나름대로의 어떤 어떤 기술적 장벽 네. 그것들을 해자.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네. 코스모 신소재의 어떤 그 보유 적어도 뭐 지금 25년 말까지는 예. 그 보유할 수 있는 어떤 그 뷰에는 전혀 그 손상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배터리를 갖다가 그게 하이니켈이 됐든 아니면 미드니켈이 됐든 음극재로 메탈 금속을 쓰든 실리콘 음극재를 쓰든 네. 그 단결정, 특히 소입형 단결정에 대한 어떤 수요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꾸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네. 사실은 배터리 품질이라든지 배터리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저는 그 기술자는 아니니까 네.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그 자체로 충분한 어떤 유인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그 밸류 체인 자체를 나름대로 그 관계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잘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또 평론가님하고 몇 번 진행하다 보니까 네네. 종목들이 막 속속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계속 쿡쿡 들어오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지금 또 시점에서 그러니까 또 저희가 또 고민을 한 게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도 바닥이고 네. 평론가님 얘기 쭉 들어보다 보니까 에이 지금 이런 때 조금씩 더 사놔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 네. 저희가 보는 이제 야극재 쪽에서 에코프로 BM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LNF가 있을 거고요. 네. LNF가 있을 거고 또 양극재 물질 같이 하는 포스코 퓨처엠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그냥 에코프로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포스코 홀딩스가 있을 거고.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네. 그래도 지금은 어느 쪽을 봐라.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조언이 필요합니다. 예.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요. 네. 몇 가지로 저는 좀 추려서 보고 싶어요. 네. 향후 그래도 한 27년, 28년, 29년 정도까지 이 그 배터리 시장의 가장 큰 줄기는 네. 하나는 원통형 배터리. 원통형. 예. 원통형 배터리. 네. 거기에 속한 어떤 밸류 체인들 같은 회사들은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네. 거기 들어가는 소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여력들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독점적인 그게 뭐 자신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독점을 갖다가 일종의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에 주목해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결정, 소립형 단결정, 네. 양극재.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까 말한 C사도 포함이 돼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 BM이 사실은 뭐 글쎄요, 에코프로 BM이요. BM이 사실은 양극재 회사에서는 네. 그래도 그 대장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상당한 어떤 조정을 겪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많은 소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네.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사실 또 SDI랑 엄청난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이 언젠가는 뭐 매출에 반영이 될 거고요. 또 영업이익에 반영이 될 거고 그걸로만 그칠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두 가지 흐름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시장을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뭐 요즘 들어서는 이제 전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날랐죠.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산이 배제가 되면서 전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날랐는데. FEOC입니다. 예. 그 FEOC 때문에 예.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날린 측면 날랐죠. 근데 이제 거기 그 지금 만약에 그쪽을 선택하시기에는 사실은 지금 어떤 밸류들을 갖다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뭐 사실 인터넷 뒤져보면은 네. 어느 정도 그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법들을 알고
그 뭐 알려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대충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접근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종합해 보게 되면 다양한 회사들이 있겠지만 네네. 나라면 BM한다 이 얘기신 거죠. 예, 정리를 잘했고요. 그래도 단결점과 예. 또 소입국 입이 작은 거죠. 예. 그 소입국영 예. 예, 이쪽을 보게 되면 C사 예. 코스모가 붙은 C사 예, 그것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도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예, 저희 정리는 잘했고요. 예, 그걸 가지고 저희 또 다음에 또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또 같이 안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이는 대로 또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이런 게 더 좋더라. 이런 것도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저희 또 잘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또 요즘에 그런 건 있어요. 또 시장이 막 또 같이는 안 가려고 그래요. 뭐 2,700선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워낙 또 예탁금도 막 확 들어오는 추세도 아니다 보니까 반도체 갈 때는 또 2차전지가 못 가고 2차전지가 가야 또 반도체는 좀 주춤해야 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반도체를 보다 보니까 어느새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8만 원대를 안착해서 한 단계 더 레벨업해서 8만 천 원대를 들어가려고 하네요. 기존에는 SK 하이닉스가 또 막 열심히 올라오더니 하이닉스는 좀 쉬어라. 내가 갈게.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동향.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도 평론가님께서도 한 번씩은 툭툭 던져 주셨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요 동향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고성능 반도체 시장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리게 될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진짜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기술의 진보를 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을 넘어서 범용인공지능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소라 한번 보세요. 소라. 텍스트 몇 줄 집어넣었더니 뭐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로 동영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이 반도체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밸류 체인들에 보면은 가령 뭐 커스텀 반도체라든지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만 고성능 반도체도 분명히 한몫을 해요. 그래서 뭐 다 차치하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HBM에 대한 어떤 그 양산 능력, 제조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분명히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특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HBM3E로 삼성전자가 그 12단까지 올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1단을 올릴 때 그 1단을 올릴 때 수율이 90%라고 하더라도 가령 95%라 하더라도 계속 1단 올려서 올려봐요. 0.9에 12승 하게 되면은 수율 자체가 이야 갑자기 수학이 확 나왔네. 낮아집니다. 이게 1단 하는 거랑 12단 올리는 거랑은 다 다르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렇잖아요. 문과가 생각해도 그래요. 당연히. 그래서 그 지금 그 수율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싸움은 결국 수율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시장의 평은 일단은 그 HBM 쪽에서는 그 일단은 S 회사가 S 회사라 그러 SK 하이닉스 둘 다 S사네. 그러네요. SK 하이닉스가 별이 있는 회사냐? 일단 승기를 잡았다라고 보고.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수율을 잡는데. 그 뭐 어려운 얘기로 그 양사 간에 그걸 만드는 어떤 그 방식에도 차이가 있고. 또 뭐 TC 본더를 갖다가 특정 회사랑 H 회사랑 그 협력을 해가지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약자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그 HBM3E 시장에서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우위를 가져갈 거라고 보통 기사들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과연 현실이 그럴 거냐라는 데에서는 뭐 의문의 여지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HBM 시장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그거는 뭐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마이크론인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도가 3분에서 가져가는 형식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장 자체를 갖다가 얼마가 될 거라고 섣불리 예단할 수는 사실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시장인 건 맞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분명히 수혜를 볼 거는 맞다. 뭐 거기까지는 저는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돼서
혹시 지금 가격 모든 걸 다 고려하셔가지고 음. 삼성전자 지금 89,900원대 가격과 지금 근데 좀 덜 올랐죠. SK하이닉스는 쭉 올라왔는데 신고가가 네. 나와 있는데 써서 네. 그러면 18만 원대 근처에 있는 네. SK하이닉스 네. 둘 중에서 네. 하나를 고르라 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 아주 잔인하죠. 예. 저는 진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거에는 투자를 안 해요. 차라리 그 밑단에 있는 회사들을 보고 있는 거지. 네. 과거에도 말씀드린 소부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웬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반도체 섹터의 소부장들 제가 과거에도 몇 종목 얘기를 했고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그 언제가 바닥이냐 싶을 정도로 슬금슬금 올라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어차피 많이 올라오면은 뭐 조정이라는 건 불가피한 거잖아요. 마냥 우상향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사실은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는 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대신 이제 앞으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그 범용 인증이 됐을 때 과연 어떤 회사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거냐. 아까도 말씀드린 HBM 계열의 그 거기에 그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 뭐 들어간 장비도 있을 거고 거기 들어간 뭐 소켓부터 쫙 다 있겠죠. 테스트하는 소켓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브 카드도 있을 거고 소켓도 있을 거고 그건 많이 올라왔어요.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쎄요, 뭐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CTP에 관련된 소재들. 그러니까 CTP라고 또 저도 이런 용어들 쓰기 힘든데 싫은데. 케미컬 메케니컬 폴리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뭐 기술적인 분야로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해주세요. 그 칩 위에 그러니까 이 반도체 PC 기판 위에 칩을 세우면은 이게 어느 부분은 1차원적인 모양은 띄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애청을 통해서 뭘 이렇게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울퉁불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평탄하게 하는데 폴리싱이라고 하죠. 이걸 폴리싱하는데 들어가는 그걸 갖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 그 CTP에 관련된 소재들 같은 경우들은 앞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죠. 계속해서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즘 뭐 저도 뭐 이제 이런저런 섹터들을 유심히 보는데 그쪽 섹터 같은 경우는 오르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아직은 덜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회사들에 주목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뭐 단기간의 끝을 그 어떤 사이클상으로 일부에서는 뭐 이 인공지능에도 캐즘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기는 오겠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그 인공지능이 이제 범용 인공지능으로 진화해서 넘어가는 단계이기 AGI죠. AGI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그 챗GPT 5가 발표되고 소라의 개선된 방향이 발표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강점을 갖고 있는 거 우리나라 기업으로 국한시켜 놓고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고성능 반도체 HBM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 거기에 속해 있는 밸류 체인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즘 그 반도체 섹터 소부장을 유심히 놓고 보면 다른 업종들과 다른 섹터들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폭으로 올랐는데 CTP도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상당히 그 종목이 뭡니까? CTP라는 종목. 앞 글자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저희 목이 타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야죠. 나 이 종목을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참고 삼아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죠. D사요. K사. KC텍 뭐 이런 겁니까? 너무 안 할게 좀 많이 풀어주시고 그래야 저희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데 글쎄요 뭐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삼성 리포트 보니까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이요? 뭐 KN솔, 솔브레인 뭐 이런 회사들 갖다가 CP에 관련된 그 밸류 체인으로 꼽았더라고요. 워낙 시총도 큰 회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얘기 아닙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샀는데 평론가님 왜 이러신 건가 이런 거 안 해요 저희 그냥.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들어가는 소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다른 반도체 섹터들 소부장 중에서 상당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단은 좀 그래도 많이 열려 있는 게 아니냐 현재 상황에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싸 얻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공부하신 거 이렇게 하나씩 나누며 주시면 제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 제가 많이 드렸는데 그냥 술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 저희 어느덧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야, 예. 예. 정동관님 나오시면 뭐 얘기 몇 마디 하면 다 끝나버려요. 예, 이게 뭐한 2시간씩 하셔도 되겠. 아이 과찬이십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을 해보게 되면 네네. 이차전지 쪽은 뭐 6개월 동안 또 투자를 적어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최소 그러면 하반기에는 뭐 결실을 보시겠네요. 네, 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예. 그때까지 그러면 하반기에 이거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다 점검을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이차전지 또 점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다음 4월에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인사드릴 텐데 또 환절기니까 또 감기 또 비염 주의하시고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시청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인사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Yeah.